청년들과 함께하는 최신 정보수다 청정수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동대학교 언론어스 김예나 학생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동대학교 김예나입니다. 네, 오늘은 배달 혼밥 밀키트, 그러니까 MZ의 식문화라는 주제로 함께할 텐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식문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삶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 청취자분들께서 라디오를 잘 들으신다면 젊은 음. 세대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게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더욱더 열심히 듣고 얘기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식문화 어떤 것부터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오늘은 가장 대표적인 MZ세대 식문화인 배달, 혼밥, 밀키트라는 세 가지 음,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혼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혹시 아나운서님은 혼밥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당연하죠. 특히 저는 좀 시간이 부족할 때, 급하게 먹어야 될 때, 이럴 때 좀 혼밥을 가끔씩 하곤 합니다. 네, MZ세 중에서도 아나운서님과 같은 이유로 혼자 밥을 먹는 음, 혼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외에도 혼밥을 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먼저 그 이유를 알기 전에 MZ세대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면 이해하기 쉬운데요. 네. MZ세대는 기존 세대와는 다르게 개인의 취향과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세대입니다. 음, 그래서 젊은 청년들은 자신만의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로 인해서 혼밥 문화가 인기를 얻고 있는 겁니다. 네. 또 MZ세대는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스스로의 시간을 갖는 것을 하나의 힐링 음, 방법으로 여기고 있는데요. 네. 바쁜 일상 속에서 일을 잠시 내려놓고 혼자서 오롯이 음식을 즐기는 시간. 이것이 음. 바로 MZ세대의 혼밥 문화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의 시간을 갖는 걸 이제 힐링의 한 방법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도 생각해 보면 제 지인도 뭐 점심시간에 스스로의 이런 시간을 좀 갖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서 혼밥을 했다 이런 얘기 들은 기억이 나거든요. 네. 네네, 맞습니다. 실제로 한 뉴스 기사에 따르면 2030 젊은 세대 직장인들 점심시간에 혼밥을 하는 경향이 음.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또 어떤 전문 기업이 설문한 2023 직장인 점심 식사 관련 인식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의 76.6%가 점심시간을 휴식 시간으로 여기고 있다고 해요. 음. 그리고 회사 내 감정 노동을 잠시라도 피하는 시간이라고 음. 여기는 것이 33%로 두 음. 번째로 응답이 많았습니다. 네. 짧은 점심시간만이라도 직장 내 상하 구조와 감정 소모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의미인 음. 거죠. 반면에 점심시간이 사람들과 친분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응답은 22.7%로 그쳐서 음. 최하위 응답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좀 수치로 들으니까 젊은 층이 혼밥을 통해서 좀 힐링을 하고 있다라는 게 좀 더 실감이 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뭐 혼자 밥을 먹는 사람, 혼자서 무얼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아 저 사람은 뭐 같이 먹을 친구가 없어서 그런가?' 좀 이런 시선들이 더 많았던 것 같거든요. 요즘은 좀 어떻습니까? 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기 전에 아나운서님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네. 혹시 아싸라는 용어를 아시나요? 네 알죠. 아싸는 뭐 아웃사이더, 그러니까 혼자 노는 사람, 무리에 어울리지 않고 좀 혼자 지내는 사람 이런 뜻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이 용어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신이 원해서 혼자 시간을 보낸다는 자발적 아싸, 즉 자발적 음. 아웃사이더는 MZ세대에게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네. 실제로 한 신문회사가 MZ세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신이 자발적 아싸라고 말한 사람은 50.7%로 음. 과반수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여기서 자발적 아싸라고 하는 사람은 친구가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네. 혼밥을 하면서도 친구와 카톡을 하는 모습을 보아 알 수 음. 있듯이 자발적으로 아웃사이더가 되어서 혼밥을 하는 사람들은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혼자 다니는 것이 아니라 단지 혼자 있고 싶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음. 그러니까 이게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혼자 밥을 먹는다라는 거잖아요. 이런 그쵸. 분위기가 근데 정말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혼밥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시선도 음. 변화했습니다. 네. 전에는 혼자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면 혹시 친구가 없어서 혼자 먹나?라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굉장히 많았다면 네. 요즘에는 시선도 주지 않을 정도로 흔한 현상이 음. 됐습니다. 음. 어, 그래서 이제 혼밥 문화는 또 음식 산업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전에는 2인분 이상만 주문 가능하다는 식당이 굉장히 많았는데 네. 요즘은 그런 식당은 젊은 세대에게 평범한 식당이 아니라 오히려 유별나다는 음. 생각을 갖게 합니다. 네. 대신에 요즘 많은 식당이나 카페들은 혼밥을 즐긴 사람들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있고 또 다양한 혼밥 메뉴들도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이제 홈밥러들을 위한 메뉴도 많아지고 또 혼자 앉을 수 있는 그런 좌석도 많이 생겨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바뀌고 문화도 바뀌고 근데 이게 산업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점이 좀 인상 깊어요. 혼밥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다음 주제도 기대가 되는데 오늘 준비한 다음 주제는 어떤 거죠? 네, 다음 주제는 MZ세대의 배달 문화입니다. 배달 문화. 이 주제는 뭐 저도 MZ세대 못지않게 잘 아는 부분일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맞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 배달은 MZ세대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에게 있어서 거의 모든 세대에게 인기 있는 그런 문화가 되었는데요. 네. 하지만 MZ세대는 바쁜 일정, 개인의 취향을 중시하는 경향, 그리고 새로운 경험을 선호하는 마인드가 있어서 다른 세대보다 특히 배달 문화를 선호하고 음. 사용하는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배달앱 사용의 63%가 음. M세대인 것에 비해 X세대는 17.1%를 기록했고 그전 베이비붐 세대는 4.4%를 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들으면 거의 40% 차이가 나는데 네네. 이 배달 서비스 그러니까 MZ세대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얘기한 대로 이제 'MZ가 원하는 마인드를 잘 갖고 있는 배달 산업의 미래가 참 밝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저도 아나운서님처럼 똑같이 생각을 했었는데요. 최근 실정은 저희의 예상과는 조금 다릅니다. 네. 한 빅데이터 플랫폼에 따르면 배달 플랫폼 주요 3사 월 평균 이용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음. 13.8% 감소했다고 합니다. 와 생각보다 많은 감소율인데 이게 증가가 아니라 유지도 아니고 감소라는 거잖아요. 그쵸. 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죠?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식비가 될 것 아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MZ세대의 경우 지갑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에 반해서 외식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짜장면, 칼국수, 냉면, 삼겹살 등 가장 대표적인 외식 품목 8개, 8개의 서울 지역 평균 가격이 지난달보다 최고 16%가량 뛰었다고 합니다. 네. 대표적 3인 식품인 김밥은 지난해 한 줄당 3,000원대를 돌파했다고 하고요. 맞습니다. 사실 이 식비를 무시할 수가 없는데 네. 저도 근데 '배달 음식 먹고 싶어서 주문해야지.' 이렇게 검색했다가 사실은 배달비가 참 무서워서 집에 있는 재료로 끼니를 해결한 적도 있거든요. 네, 저도 아나운서님처럼 똑같은 경험이 있는데요. 네. 저도 이제 만 원짜리 음식 하나를 시켜 먹으려고 했는데 배달비가 그의 반값인 음. 5,000원인 것을 보고 그냥 '다음에 포장해 와야겠다.' 네. 생각하면서 배달을 안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또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배달 음식집들이 너무 많아서 한동안 배달 앱을 삭제했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그렇군요. 한때 현재 행복을 가장 중시하고 소비하는 태도, 그러니까 욜로 가치관을 갖고 살던 MZ 세대가 뭐 이렇게 고물가로 인해서 변한 모습이 대견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하네요. 네, 그런데 대견하게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MZ세대들은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냈기 때문인데요. 네. 아까 제가 앞서 말해드린 것처럼 배달 대신에 포장 주문을 사용해서 알뜰한 생활을 하고 음. 또 몇몇 매장은 이러한 소비자의 심리를 파악해서 포장 할인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요. 네. 또 고물가와 배달비 인상으로 인해 또 다시 주목받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네. 바로 밀키트인데요. 밀키트는 미리 재료와 조리 방법을 포장하여서 판매하는 제품입니다. 네.
이 밀키트를 통해서 MZ세대는 집에서도 간편하게 맛있는 요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음. 한 줄로 정리를 하자면 밀키트는 재료 구매와 손질에 드는 시간이 절약되고 또 쉽고 빠르게 조리할 수 있어서 음. MZ세대에게 부합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 밀키트가 간편하기도 하고 경제성과 효율성까지 있으니까 MZ 세대가 좋아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간단한데도 불구하고 편의점에 있는 식품보다 훨씬 건강하게 먹을 수 있고 네. 딱 필요한 만큼의 식재료가 들어있으니까 음. 불필요한 낭비를 줄일 수도 있고 또 빠른 시간에 만들어 먹을 수도 있으니까요. 네. 이렇게 다양한 또 좋은 점이 있는데 오늘 청년들과 함께하는 최신 정보수다 청정수에서는 MZ의 식문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한동대학교 김예나 학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